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6월 25일 모르면 손해보는 오늘 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아마 우리 소상공인들 또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역가입자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은퇴를 하셨던지 지역가입자 분들의 고민이 이제 건강보험료죠. 그래서 그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바로 요약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 주 지원금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지원금 일정, 우리 소상공인들, 특고 프리랜서 분들, 다음 주 27일에 이제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2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특고 프리랜서이신 분들, 온라인으로 신청 못하신 분, 우리 시니어 분들, 그죠? 현장 접수하셔야 되는 분들 27일, 6월 27일 꼭 기억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입니다. 드디어 이제는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이때 시작이 됩니다. 시작과 동시에 지급이 되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6월 30일쯤에. 그래서 아마 29일 아니면 28일 날 공문에 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정부가 하는 스케줄을 보니까 그 전날 공문은 띄우더라고요. 그 전날. 그래서 29일 날 아마 상세 공문이 이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나오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상세 공문 나오면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간에 손실보상 6월 30일에 시작과 동시에 지급이 된다는 거, 신속 지급이겠죠. 그래서 이날 손실보상 대상자들은 정말로 중요한 날입니다. 금액이 크죠. 최소 100만원입니다. 100만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시는 많은 음식 장사하신 분들, 손실이 크신 분들은 금액이 좀 크게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아무튼 간에 1분기니까 1월부터 3월까지의 피해에 대해서 이제 보상해 주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날 상세 공문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또한 이날 오후 2시부터 소상공인 무료 교육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진행하고요. 제가 지난 영상도 말씀드렸죠. 이거 마감해야 되는데, 마감됐습니다. 참. 예, 어제 제가 밤에 이거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신청을 이미 다 50명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마감을 시켜야 되는데 이 영상 끝나고 바로 마감을 해야 되겠네요. 저기서 받으면 안 되거든요. 50명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서 이거 마감했습니다. 아무튼간에 끝났어요. 아무튼간에 이날 제가 무료 교육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얘기가 나오겠죠. 이날 2시에 할 때 제가 이미 손실보상 들어가는 날이라서 아마 요 내용도 이제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간에 요 내용 이날 2시부터 있다는 거. 그래서 목요일 날은 이렇게 스케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 다음에 특고 프리랜서 분들의 다음 주 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해당하신 분들은 꼭 까먹지 말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절세 방법, 바로 뭐냐면 조정신청제도라고 있습니다. 이거 매년 제가 그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7월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7월부터 들어가야지만 6월부터 소급돼서 적용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당하신 분들은 7월에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요약 설명이고요. 자, 시간 되실 분들은 더 들어주시고, 시간 안 되실 분들은 조정 신청 제도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셔서 문의를 건강보험료공단에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되신 분들 들어갑니다. 자, 요거 요약 지원금 일정은 뭐 요약 설명할 때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 빼놓지 마십시오. 특히 이제 시니어분들, 오프라인 신청하신 분들, 이거 6차 긴급고용 특고 프리랜서, 이게 쉽게 설명하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죠.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이. 그래서 특고 프리랜서이신 분들, 온라인 신청 못하셔서 오프라인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 이때부터 신청 시작이니까 꼭 빼놓지 말고 접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다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상세 공문 나오면 바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스케줄만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직장가입자 우리가 우리 보험료, 건강보험료 우리 산정 방식 잠깐 볼까요?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좀 잠깐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거를 뭐 핵심 정보만 알고 훅 그게 아니라 그 주말이고요.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한번 건강보험료를 공부 좀 해봅시다. 예, 우리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건강보험료는 4대 보험료 중에 4대 사회 보험료 중에 하나죠.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라면 다 내게끔 돼 있죠. 물론 피부영자 빼고요. 예, 내가 소득이 있으면 다 내는데 일단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집니다. 직장가입자는 간단해요.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 근로소득이 뭐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래서 직장가입자입니다. 그래서 이 산정 방식은 되게 심플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서 한마디로 내 월급에서 건강보험료율을 이제 곱하게 됩니다. 이건 매년 이제 바뀌고 있죠. 이번 연도의 건강보험료는 6.99%입니다. 그래서 자기 월급 곱하기 6.99를 곱하는데, 그런데 이미 다 아시겠지만 반반씩 내죠. 근로자가 반 내고 사업자가 반 내고 이게 합쳐져서 6.99거든요. 그래서 직장 가입자 하신 분들은 이젠 정확히 말하면 3.49%를 내는 겁니다. 자기의 그 월급에. 예, 그래서 부담이 없어요. 물론 뭐 월급이 많으신 분들은 몇십만 원 나가니까 부담이 되죠. 근데 일단 반을 내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그러면 장기요양보험료라고 있습니다. 이 장기요양보험료가 12.29%거든요. 근데 요게 뭐냐면 자신의 건강보험료에서 12.27%를 곱해서 굉장히 미미해요, 이거는. 예, 그래서 아무튼 요게 합쳐져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자기 월급 명세서 보면 이게 처리가 돼서 세후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직장인 가입자는 심플해요. 되게 심플하구나. 보수월액 곱하기 건강보험료이구나. 그죠? 근데 문제는 지역가입자인 거다. 아마 소상공인 분들은 많은 분들이 지역가입자실 거예요. 1인 자영업자 특히. 그죠? 아니면은 은퇴하신 분들. 내가 직장을 관두면 바로 지역가입자로 빠지잖아요. 그럼 갑자기 폭탄 맞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죠. 자, 지역가입자는요, 소득 따지죠, 자동차 따지죠, 자가 따지죠, 주택 따집니다, 전세금까지 따져요. 이 건보료가 책정이 되죠. 그래서 제가 3월인가 4월에 정부가 좋은 그 제도를 하나 냈어요. 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할 때 예전에는요 이랬었어요. 주택 전세금 다 따지거든요. 그러면 억울하신 분들이 뭐죠? 대출 받아서 자기 집 마련하고 대출 받아서 전세금 하신 분들은 되게 억울한 거예요. 이게 온전히 내 금액이 아닌데. 그래서 정부가 이 대출 금액은 빼주고 그랬거든요. 이게 7월부터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원래 스케줄은 그렇게 공문이 되어 있고. 그런데 최근에 어떤 한 분께서 제가 올린 영상을 보고 이제는 문의를 하셨나봐요. 정부 쪽에. 했더니 이게 좀 연기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아직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원래는 이게 7월부터가 들어가도록 돼 있었거든요. 건보령 책정할 때 이 대출 금액은 빼주는 걸로. 근데 이게 준비가 덜 됐는지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공문으로 7월부터 가겠다. 근데 어떤 한 분께서 이게 뭐 연기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거는 팩트 체크를 하고 7월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출 받은 거 빼주면 건보료가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면 지역가입자는요 억울한 게 소득 따져요, 자동차 따져요, 자가주택 따져요, 전세금 다 따지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많을수록 이게 재산이 많을수록 뭐가 돼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막 몇십만씩 나오잖아요, 사실. 자, 근데 11월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11월을. 왜 그러냐면 11월에 이게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자, 11월을 기억하자.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반영한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부과됩니다. 자, 이거 별표 5개 칠게요. 자, 지역가입자 전세금 지역가입자신 분들 소득 보험료 아끼실 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반영한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부과됩니다. 자, 1월에 표준단독주택 공시시가, 2월에 토지, 4월에 아파트 등 이런 현실화된 부동산 공시가격을 발표하는데 요 내용이 올해 재산 변동사항이죠. 요게 언제 반영이 돼요?
그해 11월에 반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는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부터 이제는. 자, 이거 일단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조정제도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만 일단 기억을 하자. 자, 아무튼 간에 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많이 나오죠. 그럼 이제 아껴야 돼. 자, 대표적인 게 조정신청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별표 또 5개예요. 자, 이제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이신 분들. 자, 자영업자는요, 소득 발생 시점 또는 재산 취득 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과는 약 6개월에서 1년간의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다시 한번 무슨 얘기예요? 자영업자는요, 소득 발생 시점 또는 재산 취득 시점과, 그죠? 소득 발생 시점과 재산 취득 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 이거 언제예요? 11월이라고 했잖아요. 이때와 소득 발생 시점과 재산 취득 시점이 달라요. 6개월에서 1년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이거 표 그려드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가 6월이에요. 6월, 오늘이 25일입니다. 자, 지금 지역가입자이신 분들, 여러분의 지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요, 어떤 소득 기준으로 갈까요? 작년 소득? 2021년 소득으로 갈 것 같으세요, 지금? 그런가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기준, 그 소득의 기준을 몇 년도로 했냐면 2020년 소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21년도 소득, 작년 소득 어떻게 신고하시죠, 여러분? 언제 신고하세요? 그렇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소득을, 21년도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세당국은 어떻게 알아요? 세무당국은 아하, 이 자영업자의 작년 21년도 소득이 얼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고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아마 최근에 어젠가 아닌가? 그저께인가? 그저께 여러분 이제는 다 정산이 됐죠? 종합소득세 환급이 됐어요. 아마 문자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저께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문자가 딱 올려서 통장으로, 여러분 통장으로 소득세 환급하실 분들, 환급이 되신 분들은 아마 입금됐다고 다 문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환급됐다고. 정산이 돼요, 정산이. 이렇게 정산이 됩니다. 5월에 신고해서 정산이 되고 7월부터 확정이 됩니다. 소득은요 7월부터 이제 여러분이 신고한 소득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득, 인정소득, 여러분이 받았던 소득이 그 소득금액 인정서, 소득금액 증명서를 떼려면 7월부터 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거를.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의 21년도 소득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6월까지는 확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은요, 여러분의 그 지역가입자 소득을 21년도를 모르니까 2020년 거를 잡고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11월 달까지. 올해 11월 달까지요. 여러분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2020년 소득으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소득을 아직 모르거든요. 7월에 확정되니까.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내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입니다. 2020년 소득으로 지금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2021년 소득이 줄어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너무 준 거예요. 2020년보다 21년 소득이 줄었어요. 그렇죠? 소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신고를 해야죠. 이거 어디에다가? 건강보험료공단에, 야, 2020년으로 내가 지금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때 소득으로 내가 그래서 몇십만 원 내고 있는데 나 21년 소득이 너무 줄었어. 나는 이걸로 반영해줘. 이걸로 반영해서 나의 건강보험료 조정해줘. 이게 바로 조정신고제도예요. 왜? 7월에 확정이 되니까. 그래서 7월부터가 접수를 받는 겁니다. 소득이 이제 21년도 소득이 확정이 됐잖아요. 21년 소득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공단에서 7월부터 접수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2020년 소득보다 21년도 소득이 줄었다라는 경우, 이런 분들은 필히 조정신고 제도를 통해서 더 낮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무시 못합니다. 금액이 무시 못해요. 조금이라도 줄었다, 내가 2020년 소득보다 21년 소득이 줄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조정신고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낮추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7월에 신고해야지만 6월분부터 소급 적용이 됩니다. 7월에 신고 안 하면 여기 써놨는데 7월 중에 신청해야 6월분 건보료까지 소급 적용이 돼요. 만약에 7월에 신고 안 하면, 예를 들어서 8월에 했다, 그럼 8월 달부터 돼요. 8월 달부터. 되게 억울하죠. 한 달 차이로 거의 2달 손해보는 겁니다, 거의. 그래서 7월에 신고하세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알려드리는 겁니다. 6월 말에.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내가 만약에 2020년보다 21년도 소득이 줄었다, 소득금액 인정서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를 띄워보면 알거든요. 내 소득이 어떻게 줄었는지. 그러면 뭐가 돼요? 내가 줄었다고 판단하신 분들은 조정신고 제도를 꼭 통해서 단돈 몇만 원이라도 여러분의 건강보험료를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신고 안 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11월 때까지 갑니다. 자동으로 조정되기 전까지 11월 때까지 몇 개월치를 아껴요. 6, 7, 8, 9, 10 5개월에서 6개월치를 아끼는 거예요. 무시 못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걸 왜 모를까요, 사람들은?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뭐래요? 건강보험료공단은 따로 알려주지가 않아요. 이 제도에 대해서 통보가 안 가요. 내가 소득이 줄어든 건강보험 이제 자영업자, 프리랜서, 그러니까 지역가입자이신 분들, 이분들에게 당신 소득 줄어서 조정신고할 수 있으니까 하십시오,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행정력이 거기까지 못 갑니다. 따로 알려주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체크하셔서 여러분이 신고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제가 방송에서 매년 얘기합니다. 경제방송 가서, 또한 뭐 공중파 이런 데 가서, 특히 이런 내용은 사실 공중파 뉴스에서 다루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공중파 뉴스보다는 대부분 라디오에서 얘기합니다. YTN 라디오라든지, 제가 생생경제 하고 있잖아요. 생생경제 화요일날 오후 2시 30분 라디오, YTN 라디오. 이럴 때 제가 요거 굉장히 많이 소개하거든요. 딱 6월달 되면, 7월이나 6월에 여러분은 미리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 신청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주의할 게 있어요. 다만 소득이 줄었을 경우 내가 적어진 소득으로 신고해서 건강보험료를 조정받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내가 늘었어. 21년도에 소득이 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놔둬야죠. 적은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가만히 놔두셔야 됩니다. 신고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적은 금액으로 11월 달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으로 내게. 이해되시죠? 21년도 소득이 줄어든 분들만 가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꼼수입니까? 이게 뭐 편법이에요? 아니에요. 정부가 하고 있는, 건강보험료공단에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왜 생겼다고요? 자영업자는 소득 발생 시점 아니면은 제3 취득 시점과 뭐가 달라요? 보험료 부과 시점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예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보험료 부과는 11월에 되고요. 내 소득 결정은 7월에 돼버리잖아요. 재산은 어떻게 돼요? 아까 위에 말씀드렸죠? 제가 중요하다고 1월에 되고 2월에 되고 4월에 되잖아요. 이게 아파트는 4월에 공시가 결정되고, 이게 시점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바로 조정신고 제도의 핵심입니다. 좀 공부가 되시나요? 제가 그래서 알면은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모르면 진짜 손해인 겁니다. 정보가 돈이거든요.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때도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매년 여러분 6월이 다가오거나 7월이 되면, 조정신고 제도가 있었지? 내가 소득이 줄었나 안 줄었나?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아시잖아요? 줄었네? 그러면 나 건강보험료 조정신고 제도를 통해서 내 건강보험료를
세이브 해야지, 절약을 해야지. 그러면서 단돈 몇만 원이라도 몇 달 동안 그게 절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막 통신 비용 10,000원만 더 나와도 이거 왜 나지 이러잖아요. 이거 해보면 아시겠지만 10,000원 넘게 절약이 되거든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폐업. 자산 매각 등으로 인한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사실을 가입자로부터 확인하여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나 폐업했어요. 소득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신고를 안 하면 예전 그대로 폐업하기 전에 그 소득으로 그냥 가버린달까.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조정 신청 제도가 너무 중요한 제도예요 이거. 근데 안 알려줘요 이거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폐업 후 다시 개업한 케이스는 안 돼요. 이런 거는 조정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꼭 폐업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소득이 줄어든 프리랜서 자영업자 다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자, 주의할 점 알려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제가 지금 알려드렸죠? 국가에서는 알려주지 않아요. 공단에서는 여러분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제가 알려드린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정신고제도 꼭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7월에 신청해야, 그렇죠. 지난해 소득과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만 혜택이죠. 그래서 제가 재산이 늘어나신 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신 분들 그대로 가게끔 11월까지 그대로 적은 금액으로 가게끔 가만히 있으시고 알아서 바꾸게끔. 근데 소득이 줄어든 경우는 무조건 바로 신청. 세 번째, 7월에 해야 6월분 건보료까지 소급 적용이 된다는 거. 자, 조정 신청하는 순서 알아볼까요? 소득이 줄었는지 소득금액 증명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7월부터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홈택스 가셔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한번 무료니까 그대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건강보험 콜센터 쪽 1577-1000번입니다. 1577-1000에 전화를 걸어서 조정 신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팩스로 신청서를 보내고 전화로 다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안 돼 있어요. 이게 좀 까다로워요. 온라인으로 안 돼 있고 각 보험공단 그 지부들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신청하는 거라서 일단 콜센터에 문의를 하시고, 그러면 각 지부를 알려드릴 거예요. 각 지역 건강보험공단. 그러면 그쪽에다가 팩스 보내서 전화로 신청 잘 됐는지, 팩스 보내시고 팩스가 잘 갔는지 이거를 전화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접수가 잘 됐는지를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조정 신청 제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시간을 들어서 여러분께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면 그게 바로 돈입니다. 정보가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정보맨인 거죠.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는 여러분의 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또한 여러분의 그 재산, 소득 지켜드리고 증식하고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이런 역할인 거고, 사실 방송에 나가면, 공주파 나가면 투자 얘기 많이 하겠죠. 주식 얘기, 부동산 얘기, 대부분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궁금한 내용 적어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돈 되는, 그냥 말씀드렸죠. 우리 자영업자분들, 특고 프리랜서 분들, 소상공인 분들, 여러분 일 열심히 하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다 이렇게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비서가 되어드려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 열심히 하시고 저는 옆에서 여러분의 경제 비서로서 돈 되는 방법, 또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세이브할 수 있는, 아낄 수 있는 방법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시고요. 여정가족 아니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자, 여정가족은 그냥 구독 버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보를 제가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명확하게 빨리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계속 듣고 싶은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누르시면 여러분 계속 좋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매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 꽤 오래 걸립니다. 만드는데. 근데 여러분은 딱 설거지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 설거지하면서 듣고 있어요. 청소하면서 들었습니다. 뭐 장사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럴 때 들으세요.
따로 시간 내서 들으셔도 좋고요. 또한 그렇게 짜투리 시간대 들어도 여러분께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 패밀리들 남아 계시고요. 자, 여정 가족님들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이 토요일이고요. 지금 오후를 지나가고 있네요. 거의 저녁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주말 보내고 계시나요? 가족들과 또한 장사 준비하시고,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일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창가로 내다보면 또 여기는 또 여의다 보니까 상업지구잖아요. 그래서 보통 주말은 한산합니다. 되게 한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눈에 목격이 되고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많이 걱정해주고 계세요. 우리 여정님 빨리 10만 명 가야 되는데 근데 오늘 저 재밌는 글 하나 읽었는데 별로 여정님은 신경 안 쓰는 것 같다. 여정님은 별로 10만 명, 지금 이렇게 9만 5천 명 된 것도 저는 그러거든요. 진짜 엄청 빨리 된 거 아닌가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또 저를 또 생각해 주실 많은 분들께서 아니라고 빨리 10만 명 돼야 된다고 해서 막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 스타일이 그래요. 성실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성실하고 근면하고, 그러면 속도는 느리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속도는 느리지만은 충분히, 근데 진정성을 알아주면 또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 주실 거라고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래서 막 어그로 안 끄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제목 별로 자극적이지 않죠. 저는 마케팅하는 사람인데도 저는 그게 카피를 자극적으로 쓰진 않아요. 어그로 끌지 않죠. 쓴다면 쓰죠. 마케팅을 몇 년을 해왔는데요, 도대체. 쓰면 씁니다. 누구보다 잘 쓰죠. 그런데 안 하죠. 저는 이제 항상 이거는 SNS는 소통이고요. 특히 유튜브는 저는 소통이라고 보거든요. 진정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래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살아왔고, 저는 그냥 꾸준하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뭐 구독자 수에 연연 없이 좋은 정보 드려서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 또 여러분과 나누고 소통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조바심이 없는데 저를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서 조바심을 더 내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감동입니다. 진짜 감동이고요. 근데 일단 저는 성실하고 근면하고 그 다음에 진정성 있게 간다 그러면 또 꾸준하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만 명 안 되고 어떻고 20만 명 안 되면 어떻습니까? 제 정보를 필요로 하신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이신 분들이 제 정보를 통해서 좀 더 삶이 나아지고 여러분이 뭔가 도움이 된다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정님 때문에 가장 좋은 거 지원금 받았어요, 고마워요, 뭐 이런 거 단 한마디라도 전 그게 참 보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는 사회적 약자 분들이 정보가 느려서 또한 정보가 없어서 피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신고제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요.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런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생활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대로 갈 겁니다. 꾸준하게, 성실하고 근면하게 저는 제 스타일대로 언젠가는 많은 분들이 보실 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 스타일이 또 그렇습니다. 안 보면 손해거든요, 진짜. 본인들이 손해를 해서 그렇지 않나요? 모르면 손해를 해서 정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 구독하실 거고 알람 할 거고 좋아요 누를 거고요. 그럴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좋은 정보만, 좋은 컨텐츠를 드리도록만 자료 준비하고 노력을 할 겁니다.
때로는 제가 그 너무 바빠서 그 또 7월부터 제가 너무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커요. 아, 이걸 우리 여정 가족님들하고 매일 만나야 되는데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걱정이 되게 크거든요. 저는 전업 유튜버는 아닙니다. 전업하게 되면은 진정성을 좀 잃을 것 같아서. 왜냐면 그 전업하게 되면 그 유튜브만 막 하게 되면은 뭐 그렇잖아요. 그게 돈이 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그로 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관심 끄는 거는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전업이고 그게 본업이 돼버리면은 그렇잖아요. 그게 소득이고 그게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뭐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 저는 그게 나쁘게 보지 않거든요. 사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본업을 통해서 저는 이제 좋은 정보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좋은 정보 드려서 그렇게 되려면 돈에서 자유로워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본업. 예. 회사도 운영하고 있고요. 교수 생활도 하고 겸임교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책도 쓰죠. 저는 책 얘기 잘 안 하죠. 제가 괜히 또 오해받기 싫어서 책 얘기 안 합니다. 저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미 정부에서 상도 받았어요. 책 써서. 근데 잘 얘기는 안 합니다. 괜히 또 오해받을까봐. 아무튼 책도 쓰죠. 많이들 해요. 일도 합니다. 다른 또 다양한 강의도 하죠. 전 강의랑 뭐 교수랑 같은 거니까 컨설팅 하죠. 대기업들 컨설팅 많이 갑니다. 그래서 뭐 해서 저는 이런 걸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걸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재테크하시는 분들이. 사실 파이프라인은 의학용,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제약 쪽에서 쓰는 얘기예요. 하나의 원천 기술로 만든 약이 다른 효능으로 쓰여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존재한다. 이렇게 쓰는 용어인데 누가 이런 표현을 재테크에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 한마디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하죠. 그래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유튜버로서 돈을 뭐 이렇게 전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컨텐츠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컨텐츠만 만들어내려고 여러분께 정말 도움되는 정보만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그냥 제 스타일대로 제 속도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로 관심 가져주시고 너무 진짜 감동 먹었거든요. 저 그 얘기 나올 때 와, 우리 여정님 빨리 10만 명 돼야 되고 어떻게 하면 유튜브 조회수가 그러니까 구독자가 많아질까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메시지 남겼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 한번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제가 좀 조언을 듣고 싶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메시지 막 남겨드렸었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여정가족님 최고. 여정가족님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제는 하고 있고요. 오늘 좀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아무튼간 나중에 또 이런 얘기 해드릴게요. 포트폴리오 얘기. 소득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 뭐 남들은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간에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왜냐면 2배 부사 근영기거든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2배 부사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6가지입니다. 2배사 근영기. 이 6가지의 소득을 통해서 사실 창출을 하는 거예요. 이익을, 소득을. 아무튼간에 이런 얘기도 관심 있으시면 제가 많이 해드릴게요. 근데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이라서 제가 아무튼간에 우리 같이 또 여정 가족님들과 같이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그러니까 반기가 끝났죠. 반기래. 반년이 끝났죠. 1, 2분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새로운 이제 분기고 또 하반기인데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는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방송에 나가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하반기가 워낙 좀 경기 침체가 다가올 거라서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소득을 일으키고 또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도 또 같이 또 많이 나눠볼 겁니다. 적어도 여정가족님들은 손해보는 일 없도록 제가 해드릴 겁니다. 적어도 정보가 늦어서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제가 해드릴 거예요. 알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모르면 손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여정 가족님은 제가 꼼꼼하게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 힘내시고요. 제가 항상 응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말입니다. 가족 모두 행복하시고 또 더욱더 건강하시고 여러분 더욱더 좋은 날만 가득하십시오. 여러분께 좋은 일이 오늘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